예, 안녕하세요. 8월 14일 광복절 전날 북덕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장식 교수님이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잠깐 봤는데 재밌습니다. 무척 재밌습니다. 만화 영화를 여러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정 교수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예, 자료 공유 먼저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네, 보입니다.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비 피해가 심했는데 비 피해 혹시 입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네. 하여튼 어, 그리고 휴가들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6회입니다. 일요일 밤 북톡방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9가지 스토리텔링, 그래서 픽사 스토리텔링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교보를 가서 읽다가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스토리텔링 관련된 책을 지금 한 6권 정도를 이제 순차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쉽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스토리텔링 책보다 훨씬 이제 실무를 하셨던 분이 아주 또 쉽게 써놓으신 그런 책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26회 제 담당 때 같이 큐레이션 해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자는 매튜 륜이라는 분이시고요. 픽사에서 뭐 다양한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면서 만들어졌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목차는 크게 보면은 9개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9개 장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후크라 그래서 8초 안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려이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변화, 고객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 교감, 당신의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고객을 선정하고 그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네 번째 장은 진심.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쭉 주제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쭉 하던 컨텐츠 마케팅에서 컨텐츠들을 표현하는 방식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심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교감을 갖게 하고 적극적인 스토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구조, 모든 스토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영웅은 결국 스토리의 핵심이 영웅이 스토리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어떻게 그 영웅의 역할들이 그려지는가를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장 조연, 주인공과 고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영웅을 도와서 조연의 역할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어떤 일터의 문화적인 환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장은 영감, 스토리텔러의 창조적인 글쓰기 부분입니다. 이 창조적 글쓰기 부분은 저희가 쭉 글쓰기나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저희가 책 읽기를 했던 것처럼 쭉 우리가 해왔던 부분을 좀 한 번 더 요약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후크입니다. 8초 안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면 자,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첫 줄부터 독자를 사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 말 좀 들어봐. 이리 한번 와봐. 뭐 궁금해서 못 견딜 걸. 이런 이야기를 스티브 킹이라는 작가가 하셨답니다. 그래서 후크, 그러니까 후크라는 책도 사실 제가 재밌게 후크 포인트라는 책도 제가 한번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의 집중력은 8초라고 합니다. 8초 이내에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느냐는 부분들인데 뭐 당신의 가게에 오게 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좋은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접하기 전에 그들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스토리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첫인상을 심는 기회는 단 한 번 8초 내에 첫인상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 사실 인크레더블도 지금 오늘 이 저자가 스토리텔링 한 건데 저는 이제 애들 키울 때 인크레더블을 한 20번을 넘게 본 것 같아요. 20번 한 100번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하고 다니면서 애들 틀어달라고 해서 계속 이제 CD로 틀어줬던 대표적인 게 인크레더블이라서
거의 뭐 외울 정도로 많이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초 안에 승부하려면은 후크는 간단 명료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확신을 주려면은 말을 많이 할지가 아니라 얼마나 말을 아낄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 이제 로그라인과 엘리베이터 피치를 나오는데 뒤에 가면 그 이야기는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마케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1분 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어,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표현해내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들인데 인터넷 산업에서 이거 로그라인이라는 형태로 저도 이 용어를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엘리베이터 피치와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 피치를 할 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고 뭐 그 목표분의 실현이나 이런 부분은 용을 물리치거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같은 교정 제품을 만들 같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런 목표들이 이런 짧은 시간 내에 담겨서 설명이 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변화는 고객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우리 내면의 어딘가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 주제로 시작되는데요. 그 앞에서 본 후크라는 거는 후크가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다면은 이런 변화라는 거는 고객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후크로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이 스토리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15%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달궈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유익한 변화라도 할지라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를 끌어낼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게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런 예가 들었는데 큰일이 벌어지기 전이나 아니면 가령 심장병이 걸리거나 뭐 변화를 미루고 미룬다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스토리를 들려주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결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에서 우리가 지난해 그 특강을 들었을 때 거기서도 뭐냐면 신경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빠르게 보고 난 다음에 본 기억들을 연결되면 신경결합이라는데 여기도 신경결합이라는 역할이 나오는데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스토리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서 공감이라는 건 타인의 입장,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 생기는 유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토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큰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스토리든 긴 스토리든 아니면 지어낸 스토리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안에 핵심만 들어가면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이 사람의 변화의 의지를 붙드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픽사 영화들이 큰 성공을 이룬 진짜 변화를 감수하는 캐릭터의 흡입력이 강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역할만 잘해주면 스토리 속의 캐릭터의 변화가 관객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반드시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는 힘을 잃고 사람의 관심도 순식간에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히어로의 어떤 능력을 쓰지 못하는 법이 발현되면서 그 사람이 평범한 일상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 다시 히어로로 변하는 그런 실현의 과정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캐릭터로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변화들을 그 캐릭터에 잘 녹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두려움, 한계, 난관, 상처 등을 거치면서 맞이하는 변화 이거를 캐릭터 아크라고 그러나요? 이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는데 캐릭터 아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변화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발표회나 비즈니스 행사회나 이런 스토리를 활용할 때 회사의 이야기나 여러 프로젝트 팀, 고객사의 캐릭터 아크를 빠르게 전환하는 거가 좋다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폰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스토리텔러를 가장 비즈니스 잘 이용한 사람이라고 DS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감. 당신은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에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3장,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청중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교감을 일으키는 부분도 뭐 마케팅의 모든 부분이 가장 기본이지만 또 나의 고객, 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당신의 청중인지, 당신이 유대감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연령대 성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스토리를 전달하려는 청중의 열정, 고민, 습관, 특이점을 알아야 된다. 어쩌면 어떤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정보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도 대상과 상관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게 된다는 거고요. 또 컨텐츠를 만들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컨텐츠 비즈니스 가장 요즘 중요한 게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 누구를 대상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고객의 어떤 구매 요정이면 구매 요정의 어떤 단계에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중요한 요소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스토리나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을 연구하고 파악하기 위해 뭐 수백만 달러를 들이기 전에 대중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지출을 하는데 청중을 잘 알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나 가벼운 스토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상을 파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결국은 뭐 세계의 경읽기가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캐릭터 아크, 스토리전을 어떻게 할까? 바로 보편적인 주제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픽사에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픽사에서 지금 이런 인크레디블부터 시작해서 중요하게 만들어졌던 소재들이 특별한 작가나 아니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소재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거의 없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회사에 재직 중인 스토리텔러들이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개인들이 겪은 사소한 경험들조차도 이런 어떤 캐릭터 아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주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두려움과 욕망을 토대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주제, 성별, 나이, 문화를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주제들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스토리적으로도 성공을 이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관객이나 독자의 청중에 늘 다가가는 그들의 관심을 파악해야 되고 사람들의 열정이나 고난을 변하기 때문에 그 힘에 맞춰 주제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마케팅에서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걸 새삼 많이 느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 책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 단계별로 3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이렇게 자기의 유언을 직원들한테 공개하는 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거를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죽고 난 다음에도 자기 정신, 월트 디즈니가 추구했던 정신들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3년간에 걸쳐서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거를 계획을 가지고 그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월트 디즈니가 이제 초기에 오픈하고 난 다음에 점점점 이제 방문율이 떨어질 때 딸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디즈니에 지금 뭐가 있으면 그 남자애들이 올 것 같으니 그러니까 딸이 딱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딸 같은 그런 연령대가 디즈니를 찾아올 것 같으니 하니까 남자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 애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결국은 뭐냐. 자기 또래 있는 남자애들이 가장 관심이 많다니까. 그러면 그런 남자애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월트 디즈니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성공을 또 사실 했거든요. 그처럼 10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꼼꼼히 사람을 관찰하고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하는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심하자.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픽사에서 최고의 영화를 만들고자 뒤를 쓰고 노력하면서 뭐 그 과정에 즐기는 법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삶 전체에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속도를 치고 뒤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하실 때도 있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진심, 부족한 모습을 숨기지 말자. 컨텐츠를 만들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회사의 컨텐츠를 만들 때 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많은 컨텐츠를 만들 때
대부분 내 자랑을 하기 바쁘거든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제품이 얼마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내 제품이 얼마나 뭐 성능이 좋은지 이야기를 하기 바쁜데, 그런 게 사람들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런 스토리텔링에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게 훨씬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게 사실을 말해다오 배울 테니, 내게 진실을 말해줄 테니 믿을 테니, 내게 이야기를 들려다오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테니. 이게 인디언 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틀에 진심이 없으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의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진심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진심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함들, 나약함들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진심이 없는 스토리는 사람의 감동보다는 구매를 유도하는 이야기에 속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고요. 속았다는 느낌 주지 않고 진정한 감동에 다가가는 스토리와 경험을 들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바로 나약함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약함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컨텐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 발 앞선 컨텐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컨텐츠라고 하면 대단한 지식, 그죠? 대단한 정보가 뭔가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한 발 더 앞서서 경험한 사람의 컨텐츠,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남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의 컨텐츠, 그게 경험이 성공했던 어떤 경험이든 실패했던 경험이든 그 경험을 듣고 싶은 거고, 그 경험은 훨씬 더 자기의 가치 있다고 느끼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에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나의 나약함, 오히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은 오히려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에서 캐릭터의 약한 면모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관객은 공감하고 진정성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히어로가 히어로의 역량을 잃어버리니까 나약한 인간이 되어서 정말 쫀쫀한 인간, 아주 비열한 인간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히어로가 그 히어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무기력한, 평범함으로 돌아오면 무기력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엄청난 이제 공감을 사실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길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결정과 실수를 나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많은 기업들이 부족한 걸 보여주면 뭔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각 분야 CEO 리더나 마케터들 무엇이 위대한 영웅을 만들지 종종 있는다. 최고를 만드는 것은 강인함인 힘이나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이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스마트폰으로 아주 스마트한 고객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소비 지능이 이렇게 뛰어난 이런 시대일수록 고객들이 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되게 지금 말하는 부분하고 공감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어서 스토리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해서 이룬 성공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픽사를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고, 나중에 이제 디즈니랜드로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현재는 디즈니랜드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를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기억을 떠올리자. 진정성 있는 스토리는 당신이 알거나 느끼거나 느낀 바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삶과 개인적인 경험 자체가 진심 어린 스토리를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다. 인간의 순간을 기억할 수 없겠지만 떠올리고 있으다 보면 스쳐가는 기억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 만들어진 영화의 스토리가 대부분 직접 그 스토리텔러들의 개인적 경험에서 기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은 그 기억을 적어보면 또 훌륭한 스토리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의 솔루션 등 관련된 교훈이나 메시지 핵심을 전달하는 스토리 구성하는 데도 요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 사례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방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 정말 쉽게 읽혀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읽으면 다 읽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좀 더 이런 앞에서 질문들을 좀 더 세부할 수 있다. 이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첫 기억을 이제 어릴 때 자동차 첫 기억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놨지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동차 아닌가 바뀐가? 자동차 안에 있다면 어느 좌석에 있는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하루 중 언제였는가? 왜 거기 있었는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당시 몇 살이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를 기획을 한 걸 또 이걸 가지고 캐릭터와 드라마로 스토리를 발전시키는 역할들을 한 그런 예를 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라세트의 영화 카라는 것에서 숨가쁘게 자신의 삶을 투사하여 인생을 좀 더 느긋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하는데 차를 왜 선택했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이 자동차 정비사였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픽사의 대본은 책이나 저작권을 구매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토리를 직접 개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스토리는 대부분 픽사에 있는 스토리텔러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좀 상당히 좀 읽으면서 가슴이 좀 찡했어요. 피터의 딸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스토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딸이 12살까지 너무나 가정이 행복했대요. 행복하고 뭐 오히려 이 저자가 막 아니 저렇게 행복해도 되냐 할 정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했는데 딸이 12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딸 엘리가 우울해졌고 뭐 슬픔과 두려움과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됐고 이 저자는 그 딸을 피트라는 저자는 그걸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된 거는 엘리의 슬픔을 짓눌리지도 멈추지도 다른 감정의 균형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피트는 엘리가 슬픈 상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삶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한 사람으로부터 성장해야 모든 필요하다라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한 이런 이야기들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곳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배경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대중의 관심과 반대 지점에 진정성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느낌이 메시지라는 부분인데 결국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려면은 이런 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절제도 필요하고 또 꿀바른 메시지가 아닌 감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꿀바른 메시지 또는 MSG 뿌린 메시지를 보다는 오히려 이런 감성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 말은 멋지더라고요. 영화감독 프랭크 카프리가 이런 명언을 남겼대요. 나는 그동안 드라마를 만들면서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배우가 우는 것이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관객이 우려야 진짜 드라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케터로서도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늘 이제 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고객이 정말 그 부분을 가지고 감동하고 그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들을 관점을 바꿔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이 문구 자체가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 서로 다른 두 국이 접지를 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접지를 하지 않으면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스파크가 바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EA 스파크 그죠? 이게 바로 스토리 어, 오롯이 관객의 것이지 이건 스토리텔 곳이 아니라 결국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스토리텔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진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을 드러낸 솔직한 이야기와 관객과 접점이 있는 호감형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구조입니다. 스토리가 좋아지면 그림도 좋아진다. 그러나 스토리가 약하면은 최고의 컬러, 톱스타, 음악, 애니메이션을 총동을 해도 스토리를 살리지 못한다. 이게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컨텐츠 이야기가 들은 거예요.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가
고객에게 공감을 안 일으키면 그거를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아무리 일러스트를 잘 만들고 아무리 동영상을 만들어도 고객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리고 우리 마케팅 팀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영상이나 영화나 기본적인 작은 종이적으로 하나의 컨텐츠를 써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스토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국가와 문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스토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 도입 부분은 평범한 세상을 설정한답니다. 이 평범한 세상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만든 영웅도 포함된다는 거고요. 이 평범함을 방해하는 문제를 꼭 언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크고 강력한 문제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영웅이 히어로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일상 삶의 무기력과 고충을 겪는 걸 거기에 잘 표현해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 전개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영웅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겪는 중 온갖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좌절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크레더블에서도 결국은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히어로의 역할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세상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와이프는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인크레더블에서 히어로는 그걸 빨리 나가서 그 자기 본연의 역할들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끝말 영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들려주는데 관객들에게 설렘과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돼야 된다.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이제 악당과 싸워서 훌륭하게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 시련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과정에 대한 표현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 6개 단계, 스토리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도입 단계. 도입은 스토리를 설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면 세상에 소개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주인공은 뭘 원하는가? 주인공이 움직이는 열정이나 욕망은 무엇인가? 주인공이 추구하는 열정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스토리 부분에 설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매력이고 독창적이게 만든다. 따라서 캐릭터를 설정할 때도 망설이지 말고 약점이나 결점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촉발입니다. 촉발된 사건은 주인공을 열정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장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인공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주인공을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뜻밖의 상황을 바꿀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상황을 적응하는지를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갈등과 고조입니다. 점진적 갈등 고조는 말 그대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몰입도를 끌어내려면 모진 시련도 점점 고조돼야 되고 그럴 때 첫 번째 갈등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갈등이 되고 마지막 갈등은 가장 견디기 보통 어려운 시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 단계는 스토리 전반에 걸쳐서 주인공이 배운 교훈에 따라 할지 아니면 반대로 할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 항상 주인공이 선택해서 모든 걸 버릴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가진 걸 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합의해서 그냥 할 거냐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만약에 극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항상 모든 영화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주인공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진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사소한 경험이든 아니면 어떤 책에서 본 거든 누구의 충고든 간에 주인공이 지나온 여정에서 읽거나 기억하거나 성찰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진원들이 주인공이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정. 결정은 새롭게 변화한 주인공이 적대적 인물이나 악당을 상대해 물리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오직 주인공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다음 적대적 인물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역할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말 단계에서는 느슨했던 모든 부분이 매듭을 확실히 지워줘야 된다. 그래야 관객이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찜찜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스토리는 반드시 끝난다는 냉혹한 현실을 견디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 뼈대를 이야기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부분들은 이번 책을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스토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광고나 연설 회의 시간에도 내용을 담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마감에 쫓길 때 어려운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다양한 스토리를 폴더에 담아 놓으면은 그런 스토리를 적절할 때 꺼내서 쓰는 활용도를 평상시에 만들어 놓고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블로그 같은 거 할 때 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이야기나 이런 걸 키워드별로 모아놨다가 사용할 때 잘 꺼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웅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웅에 푹 빠지는가? 영웅은 크나큰 역경에도 인내하고 견뎌낼 힘을 추구하는 평범한 개인이다. 이게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배역을 했던 배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영웅. 우리는 어떤 영웅에게 푹 빠지는가? 결국 앞에서 본 쭉 그런 어떤 구조화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부분에 결국 핵심은 영웅이 있는 거죠. 그죠? 영웅 늘 스토리 중심에 있다. 영웅이 보여주는 비전, 용기, 자기 희생 정신은 남녀 모두가 감동을 안겨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매개체인 영웅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이런 이유다. 우리가 영웅의 여정에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친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은 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의 뜻이 있기도 하고요. 시련에 처하는 사람의 뜻도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악당과 관련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웅 투쟁이나 활동, 관점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현실을 반영을 한다 그러고 오직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만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는 스토리는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은 내가 어릴 때 뭐 갖는 경험도 불량배를 만난 경험이든 아니면 불꽃이 터질 때 첫 키스를 할 때든 당신에게 일어난 일상의 모두가 스토리의 근간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스토리의 지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중에게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우리는 이런 유사성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나만의 스토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웅이란 무엇인가? 신학자 조지프 캠벨은 저서에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충성도 높은 고객이든 아니면 회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뭐 영화 속의 인물이든 반드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형 영웅이나 리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을 겪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공감대를 가지고 그 영웅에 대한 호감을 끌어내는 부분들이 쉬운 하나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풀어내면 관객의 마음을 얻기가 쉽다라고 이야기. 왜?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좋은 리더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스토리 속의 영웅은 과감한 결단으로 행동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좋은 영웅은 관객을 포함한 타인에도 행동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는 반드시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리더는 인품이나 진실한 공정함에 대해 가치를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는 고양이 구하기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뭐 ESG 경영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이제 더 발전된 모습이겠지만 환경이나 사회 분야에 기부하는 행위 등 온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현재 고객이나 잠재고객의 진정성 있는 공감을 형성하는 것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다들 보면 대단한 영웅이라고 보지만 그 영화의 80%를 보면 인디애나 존스가 계속 실패하는 걸 보여준답니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뺏기고. 근데 우리는 인디애나 존스를 보면은 대단한 영웅이라는 기억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디애나 존스의 성공과 더불어 실패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객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영웅이 계속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영웅의 나약한 몸, 영웅이 쓰러지는 모습, 영웅이 실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그 영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그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영웅의 어떤 이겨내는 스토리가 훨씬 더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에게 몰입한 이유는 우리 바램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도 그 시련을 겪고 결국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그 영웅을 이뤄낼 거라는 것들이고요. 스토리 마지막에 영웅은 여정에서 깨달은 교훈으로 관객과 소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조연 주인공인 고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나의 친구들을 소소한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아가죠. 비틀즈가 이야기했답니다. 그 유명한 비틀즈가
다 이 친구들의 소소한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아가죠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네요. 자, 주인공은 어떻게 돌 것인가, 조연은. 모든 사람은 잊지 못할 조연 캐릭터들이 가득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영웅이 성장하고 고난을 헤쳐가는데 필요한 조연이 바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웅에게 조언을 하거나 용기를 북돋아주거나 역경을 짓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역할이 바로 이런 조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조연 캐릭터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반지의 제왕이 사실 이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반지의 제왕을 3년 동안 이제 계속 기다렸다가 매년 12월 달에 계속 이어서 볼 때 나오는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뭐 이런 전령관, 그다음 수호자, 멘토, 동료, 장난꾸러기, 뭐 모습을 바꾸는 존재, 그림자, 악당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국무화라고 디지털 인쇄회사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저기 동화책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그 동화책을 강의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런 학원들에 가니까 학원들이 단지 미술을 가르쳐 주니까 그림만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수익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부분 미술회사에서 그림책을 그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책을 가르치는 게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스토리를 쓰게 해요. 근데 스토리를 쓰는 거에 대한 이 북을 제시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스토리를 만들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스토리가 처음에 스토리가 시작되는 단계, 또 스토리가 고난을 당하는 단계, 뒤에 영웅이 성공하는 단계까지 이런 한 4단계의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마다 캐릭터를 4가지 정도 캐릭터를 정하는 거예요. 영웅과 조력자와 친구와 악당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그 단계 4단계에 걸쳐서 스토리를 직접 아이들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그렇게 썼는데 제법 잘 쓰더라고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를 거기에 맞춘 시대에 맞춰서 스토리를 써내고 그걸 갖고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동화책이 제법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우리 세대들하고 이 어린 그거 초등학교 1, 2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조차도 그런 나만의 책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캐릭터를 제시를 해주고 그런 캐릭터를 나름대로 그 이야기 속에 녹여놓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고객을 어떻게 돌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토리를 읽어보고 말하는 이유 줄거리, 이야기 구조를 매료되어서가 아니라 결국 뭐냐? 스토리 속의 주인공과 캐릭터에 몰입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대부분 뭐냐, 뭐 대단한 제품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이야기보다 이런 어떤 좁은 사고보다는 전체적인 내러티브에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고객이 인식이나 참여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성능, 기능, 뭐 이런 혁신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떤 이런 인식이나 참여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의 목표가 세상을 구하기나 보물찾기 같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바라는 것을 손을 넣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기업은 자신의 스토리에만 골몰한 나머지 자기 제품이 진짜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영웅은 누구다? 여기에서 스토리에서 영웅은 바로 고객이 영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업은 그 고객의 영웅이 성공하도록 어떻게 조연을 역할을 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데 대부분 내 제품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고객을 조연으로 만들어내는 형태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그런 목표가 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든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고객이 돈을 벌고 싶고 더 예뻐지거나 잘생기시고 싶은 이런 또는 더 안전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라는 고객이 영웅으로 캐스팅하는 것은 비즈니스 올바른 위치를 두고 고객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보폭을 맞추려면 나란히 걸어야 된다. 고객의 도움을 받고 최고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통달해야 된다. 좋은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방법만 몰두하지 않는다. 좋은 기업은 고객의 동료이자 친구가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확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캐릭터를 어떻게 소환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내 어릴 때의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훈련하는 예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책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객이 공감하고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인간적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는 요소를 똑같이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이 장난감이든 컴퓨터든 뭐 자동차든 동물이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픽사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동물 다 어떤 그 대상들이 다 자동차 다 모든 대상들을 결국은 이런 캐릭터를 소환해내는데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죠. 스티브 잡스가 좋은 예다. 그는 컴퓨터를 개성 있는 캐릭터로 변모시켰다. 매우 친근하고 인간적이다. 맥킨토시의 외형은 사람 얼굴과 비슷하게 디자인되었다. 잡스는 무생물인 물체의 개인 개성과 인격을 부여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컴퓨터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꿨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책에도 봤지만 애플을 쓴다라는 것, 맥북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기능을 쓰는 것보다는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남들과 다른 창의성, 남다른 어떤 그런 가치를 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스티브 잡스가 가장 혁명적으로 바꿔낸 하나의 어떤 리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를 연구할 때 그 캐릭터가 어떤 존재인지 분석해야 안 된다. 모든 면 구석구석을 살펴야 된다. 좀 더 디테일하고 진성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되는 몇 가지 질문이다 해서 이제 여기 질문들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뭐 주인공 캐릭터에서 열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거, 긍정적 특징에 대한 거, 외적 특징, 결점, 그다음에 어두운 면, 존중받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책에 나왔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심하자. 소비자, 고객, 잠재고객 누구나 현재 진행형 영웅이다. 당신들은 그들의 길에 놓인 걸림돌을 파악하고 나란히 함께 걸으며 그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훌륭한 스토리로 들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대단한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고객이 영웅이고 그들이 스토리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가 영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8장.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픽사의 어떤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재미없는 사람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데이비드 오길비가 만든 이 광고, 미국 광고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이야기 딱 들으면서 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틀렸구나. 회사 너무 진중하고 너무 진지해서 이 좋은 제품을 만들 자질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픽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에 첫 번째는 카라치다. 그래서 카라치를 찾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대학교더라고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유명한 대학인가 봐요. 그래서 이 카라치 문화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가져온 혁신적 문화와 결합했다. 이제 결국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가져온 혁신적 문화가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요소는 라이트 앤 매직. 조지 루카스가 감독이 힘을 기울여서 만든 스튜디오가 이 라이트 앤 매직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존재하는 기술과 영화에 대한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픽사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유로운 창의성과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치라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저마다 개인 공간을 제공하고 창의력과 공동체 문화를 독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칼치의 이런 창의적 문화를 그대로 픽사를 가져와서 작업 공간을 펼쳐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시대 위대한 지성인들은 예술가들은 실패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발먹듯이 실패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할까지 수백 번의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 싶다면 끊임없는 시험하고 또 시험해야 되고 그리고 실패를 해야만이 성공에 대한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타인의 관점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이 자신의 원래 계획과 정반대되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인내심과 신념이 필요하다. 실패할지 모르는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위대한 아이디어가 된다는 말. 이 두 가지가 참 깊이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팀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고 상호 존중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간결하고 또 한계를 두고 방향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내용도 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많은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의 역량을 오히려 안전에 맞춰가지고 쏟아붓는다는 거죠.
결국 회사의 평범한 아이디어는 사실 잘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이건 사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안전함을 위해서 그 리스크를 어,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평범한 몸을 결국 선택하고 평범한 경우는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력과 감동과 그죠? 그걸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택하는 방식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일인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도 전에 그것을 만들어요. 스티브 잡스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물 밖으로 벗어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혁신은 격려하는 문화가 기업의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9장 영감. 스토리텔러를 위한 창조적 글씨.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매일 글 쓰자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글을 읽자라는 부분, 글쓰기 시간을 확보하자는 부분, 그다음에 뭐 내가 글 쓰는 방식이 꼼꼼한 계획 따르는가 아니면 달리는 경주만가 해서 거기 따라서 글 쓰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몰입하고 빠져나오자, 그다음에 감정의 순간을 만들자, 어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장은 뭐 읽어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하고 다른 거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50분 내에 걸쳐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발제는 동지하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하시느라고 뭐 그냥 예, 쭉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소감은 어떠세요? 책을 보시고 나서.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컨텐츠 마케팅이나 이제 사실 그게 계속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또 특히 회사에서 이렇게 마케팅 자동화를 위한 컨텐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저기 와디지 2차 펀딩을 위해서 이제 스토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컨텐츠를 이렇게 공감하게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소비자를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의 어떤 글쓰기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있는 상황에 이제 읽으면서 정말 쉽게 읽히면서도 깊이 공감되는 그런 게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 같았어요. 네. 어,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최 교수님부터. 저도 어제 그 지방에 좀 갔다가 새벽같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내내 자다가 점심때 네. 일어나서 책을 아직 보질 않아가지고 그 가까운 저기 뭐지요 어디야 우리 목동에도 교보문고가 있거든요. 그 CBS 지하에 여기 가서 사가지고 딱 한 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책이 워낙 가볍기도 하고요. 200 한 뭐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내용이 또 쉬워요, 되게. 그리고 자기가 뭐죠? 그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던 재밌는 그 자기 집안 이야기하고 그 장난감을 파는 가게 했던 이야기의 그 사례를 꽤 많이 들어서 이게 그 책 중간중간에 해주는데 그냥 스토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책이라서 예, 다루는 주제도 스토리지만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도 다 그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빨리 읽으면 한 2시간 정도면 그냥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정도 분량이라서 일단 쉬웠고요. 그다음에 딱 공감이 되는 얘기들이니까 여기서 다루는 그 뭐 이 디즈니 쪽의 그 영화들이나 그 픽사 쪽에서 처음에 기획했던 그 스토리들이 다 이렇게 그 떠올려지면서 이렇게 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접해지는 책이라서 되게 쉽고 또 교훈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기도 한 예,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이제 별점 체크.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5점 별점장 추천 이렇게 별점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몇 같네요. 가지 구성 요소를 뭐, 네, 만들어가는. 기획력, 뭐 스토리 예, 전달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새로운 네, 지식 뭐 예. 이런 그러면 그러니까 재밌겠네요. 예, 예. 네, 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추천 별점 한 4.5 정도 주겠습니다. 어, 총평으로. 아, 예, 예, 좋습니다. 음, 우리 음. 이 교수님, 이태영 교수님,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예, 읽었는데, 예, 그래서 재밌게 처음에
그 머리만 오프닝 일부 오프닝부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밌게 보다가 이 저자가 이제 거의 픽사의 스토리텔링의 거의 뭐 이제 창립자에 준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이 책 제목이 픽사 스토리텔링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9가지 스토리 법칙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처음에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쫙 처음 앞에 이제 원제 있잖아요. 원제. 예, 원제를 보니까 명확히 이 책이 뭘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음. 원제가 예, How to leverage Hollywood storytelling 음. in business and beyond라고 돼 있는데 요거구나. 그러니까 할리우드와 어떤 뭐 그런 그 하여튼 픽사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시사점을 찾아보고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내용인데 책 제목만 이 한글판 책 제목만 봐서는 그런 의도인지 사실 좀 알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겟 그러니까 이 물론 그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이 타겟층을 좀 잡아서 책 제목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제 픽스타 스토리텔링 그러면 그냥 스토리텔링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봐야 되는 책인가라고 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픽사나 어떤 전통적인 그 스토리텔링의 성공을 거둔 그런 분야에서 어떤 점을 가져와 가지고 살려봐야 될지를 기술한 책 같아서 예, 예, 원제는 참 이 책 내용에 부합하고 적확한데 이 한글판 제목은 참 이게 좀 네. 물론 이제 뒤에 보니까 비즈니스 스토리텔링 모든 거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 책 제목 봐서는 조금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죠.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서.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가며에서 읽었던 그 저자의 키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좀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자의 스토리 자체를 굉장히 스토리텔링 여기서 재밌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머릿말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쏙 홀딱 반해가지고 좀 계속 읽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참고로 할 만한 점,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구조 쪽에서 5장이었었나요? 그렇죠. 5장의 구조에서 굉장히 좀 참고하고 그럴 만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8단계 스토리 8단계인가요? 그래서 도입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더라? 뒤에서 이제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시키는 거. 예, 쉽게 어떻게 이제 스토리화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대가이다 보니까 대가여서 그런지 그 보편적인 어떤 내용들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121페이지 스토리 뼈대 옛날에 그리고 매일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 그날 이후 딱 요거만 딱 인지를 하더라도 뭔가 스토리를 만들 때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만들면 스토리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제 뭐 니모를 찾아서나 여러 가지 그 실제로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에서 이 약간 프레임이 어떻게 적용돼서 나올 수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준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간중간에 이게 뭐 제가 체크했던 내용들도 조금씩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사실 이게 내용이 정말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대단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게 막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간결하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 부분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1페이지 스토리의 뼈대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목 자체도 하나의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그 하는 거잖아요. 예. 제목이요.
8초 동안에 제목 딱 보고 이 책을 볼 건가 말 건가 선택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첫 조금 번째가 밋밋하지 후프인데. 않았나 좀 정확하게 그렇죠. 전달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재밌게 또 생각했던 거는 이 책을 보면은 처음에 이게 딱 넘기면은 그 영화에 레디코 해가지고 영화 네, 시작하듯이 이렇게 3, 음, 2, 맞아요. 1, 0 이렇게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편의 영화를 마치 보여주듯이 그렇게 접근한 건 굉장히 재밌는 시도였다. 이 저자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영화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디즈니도 나오고 픽사도 나오면서 또 장난감 가게 얘기서부터 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살아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참고적으로 이 픽사 스토리텔링을 읽으실 분들은 먼저 그 픽사의 만화 영화를 먼저 보세요. 여기 나왔던 만화 영화들이 한 7가지 되는데 토이스토리 1, 2, 3 그 다음에 인크레더블맨, 카, 인앤아웃, 업, 라따뚜이, 몬스터 주식회사 이 정도는 보시고 나서 책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있으면요. 책에도 나와 있듯이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스토리는 남는다. 바로 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자체가 저희들한테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또 추가로 말씀하실 거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갖는 이게 그 기억 작용은 진짜 그건 느껴보면 알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예, 암기식 그 뭐죠 그 시험 공부할 때도 뭐 숫자 같은 거 외울 때 우리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외워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렇죠. 제액해서 막 하고 예, 그러잖아요. 이게 숫자만 예, 외워가지고 외워지질 않으니까 그게 이제 스토리가 갖는 그 힘인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뭐죠 신경망 그 연결 그 원리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억의 원리 자체가 그 사람들은 모든 거를 이렇게 우리 컴퓨터에 무슨 이렇게 폴더 저장하듯이 그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래요.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다가 뭐 또 그렇게 무슨 데이터를 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예전에 어떤 경험치와 경험치를 그 시냅스,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 간에 연결해서 연결이 확장되면 그 연결고리 하나가 하나의 기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촉발제가 되는 그 신경세포의 역할이 있어야지 다음 게 그 자극이 돼서 또 떠오르고 그 다음 게 연결해 또 떠오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의 뇌가 가장 쉽게 이렇게 기억 장치를 하는 게 이야기의 연결성이 있을 때 그걸 기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도 이제 그런 그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갖는 힘이라는 게 뭔지 잘 설명이 된 것 같고 난 이걸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그 접근할 때 그 꼭 좀 염두에 둬라라고 하면서 그 얘기 아까 전에 우리 발자에도 나왔지만 고객은 당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주인공은 당신들이 아니다. 영웅은 고객이지 당신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빗대서 표현했는데 그것도 되게 좀 실감이 좀 되더라고요. 실감,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예. 예, 아주 재밌는 책 잘 선택해 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해가지고 술술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책을 가지고 하시는지 우리 이태영 교수님? 저는 일단 지금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책 제목은 좀 예, 앞으로 몸으로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예. 어이 어렵다. 더 인피니티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책이에요. 인피니트 게임 잠깐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거를 좀 그 인피니티 게임. 가상 배경을 잠깐 좀 죽여서 예, 잠깐 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게 대해서. 요 책입니다. 예, 인피니트 게임이라고 하는 예, 책인데요. 예, 예. 예, 이 사이먼 사이넥이 쓴 거네요. 예, 네네네.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 뭐라 그러죠? 제목이 뭐더라? 왜 사업을 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더라, 예, 제목이? 그것도 있고 리더는 네네. 나중에 먹는다 뭐 그런 책도 있고요. 네. 그런, 음, 그 책, 뭐더라, 하여튼 제목이. 그래서 왜
자,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내용 책도 있잖아요. 그 예. 책이 그래도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좀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앞에 이제 머릿말에서 잠깐 나온 얘기 중에 베트남전에서 수많은 전투를 이겼지만 왜 궁극적으로 미국이 승리하지 못했는가라는 내용으로 일단 운을 좀 띄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게임의 방식 자체가 당장에 이제 유한한 게임이죠. 유한한 게임. 그러니까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 11명씩 붙어가지고 90분 동안 서로 많이 골을 넣은 사람이 이기는, 그리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딱 끝나면 악수하고 헤어지고 나가는 이런 이제 유한 게임이고, 반면에 이제 무한 게임은 누가 참여자가 누군지 뭐 규칙이 정확히 어떤지도 모르는 게임이 이제 무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비즈니스 방식과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무한 게임에 가까운데, 많은 리더들이나 오너들은 유한 게임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승리를 위해서 너무 매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게 역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전환을 하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술한 내용인데, 아직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읽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예, 만약에 이제 하루 이틀 좀 심독을 해보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았으면 이제 다른 책으로 좀 변경을 하더라도 우선은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인의 그 양반은 그 저술가도 그렇고 이 강연가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그 책이 유명해진 책이 네, 스타트 위드 와이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 일을 네, 하는가. 네, 거기 네, 골든 서클 나오거든요. 서클 이렇게 몇 개 그려가지고 하는 거. 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책이. 그 믿을 만한 저자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 이태영 교수님이 어, 더 인피니티드 네. 게임, 예, 그거 가지고 사이먼 사인에게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그러면 시간이 좀 10시 한 6분쯤 되는데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공지할게요. 그 저는 마지막 주에 그 이거 아, 예. 컨버티드 이게 이상하게 이번 주는 그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외국어 단어들이 계속 쭉쭉 나오네요. 인피니트 게임 컨버티드 뭐는데 예. 되었음 뭐 이런 뜻이라고 좀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 이거는 구글의 그 최고 데이터 전략가 역할을 10년 맡았던 분이 쓴 이제 그런 책인데, 오랫동안 그 구글의 그 고객 데이터를 다루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떤 철학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교훈적으로 쓴 책이라, 오늘 그 픽사 스토리 썼던 것과 어떻게 보면 이게 글쓴이의 그 위상 이런 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분도 거의 10년 그 구글 역사를 가지고 자기가 실제 데이터 경험해 본 걸 음, 이렇게 알려주듯이 쓴 그런 책이라서 양도 또 비슷하고요. 한 5, 6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읽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되게 근데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주에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 8월인데 벌써 내일이 광복절이니까 벌써 열흘 갔잖아요. 2주 가버렸잖아요. 예. 우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는 그 소셜 포럼은 25일 날, 목요일 예. 날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요 책 가지고 요 책 저자분이 아마 이 책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마사 뭐죠? 그죠? 예, 간다. 예, 헷갈려. 간다 마사놀이. 앞뒤가 맨날 헷갈려 이분 이름은. 그 성공학 쪽에 다른 데로 그 이름이 있는 분이고, 그 요 분의 이론을 추종하는 그 국내 성공학파들이 좀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일본 원서인데 그 엑기스만 타키 잘 번역을 한 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직 다 저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번역자죠. 그러니까 저자가 아니라 이 번역자분을 모시고 이 성공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음. 서승범 선생님이라고요. 25일 날 모실 생각이니까 혹시 미리 좀 이런 성공학이나 이런 쪽에 그 뭐죠? 특히 컨텐츠로 뭔가 이렇게 자기 1인 사업 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공식 안내 링크 나오면 따로 공지해 드릴게요. 예. 예. 저, 재밌겠네요. 예. 네. 그러면 오늘은 공식적인 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북톡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분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예. 네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 끊으시면 되죠, 유튜브는. 예, 그냥 방송 예. 마무리하고 예, 방송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로 들어주신 분들 내일 마지막 월요일 월요일이자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니까요.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26번째 북톡방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